네, 시청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은 지금은 오후 2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햇살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침에는 많이 쌀쌀했거든요, 송파에서. 그런데 지금은 나들이하기에 딱 좋은 날씨다.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중성동 갑부의 백학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잠시 후 2시 50분부터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대중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서 저희가 더불어 민주연합도 같이 선거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민주연합 후보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너무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야, 얼마만입니까? 그러게요. 늘 스튜디오에서만 뵙다가. 맞습니다. 예, 밖에서 이제 뵈니까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저희 함께하는 시청자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는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 상당히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지만 조국혁신당에 비해서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조금 뒤처진다는 보도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걸 넘어설 계획입니까? 네, 이제 큰 틀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가 잡히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네. 이제 그 안에서 이 60%에 달하는 부정평가 여론을 어떻게 더 많이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22대 국회에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또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야권의 큰 비례연합정당이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네. 일단 더불어민주연합을 많이 알리고 또 정권 심판에 동의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약속을 드리는 이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네. 격전지를 돌면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선거연합정당 맞습니다. 네. 그동안 단 한 번도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정당이 없었는데요. 선거연합을 처음 해보는 건데 다양한 다른 정당들이 함께 들어와 있어요. 뭐 민주당, 새진보연합, 그리고 진보당 여러 후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갈등은 없죠. 네, 갈등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연합정당이 한국 정치에서 처음 시도돼 보는 거라 네. 이래저래 좀 걱정도 있었는데요. 근데 조금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느리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큰 대의하에 서로 네.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또 힘 모을 건 힘 모으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중요한 거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쭉 현장을 돌았는데요. 특히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월급배가 다 올랐고 고물가 시대에 사실 남는 돈이 별로 없어서 뭐 이거 저축한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N포 세대다. 네. 그런데 왜 어른들은 우리한테 다 포기했냐 이렇게 또 비판한다.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고민합니다. 의원님 같은 그 세대로서 좀 이런 2030 청년들이 좀 살고 싶은 나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함께 진행이 되어야 네.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고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이제 둘째를 고민하면서 둘째를 낳으면 친정엄마 도움을 지금보다 더 받아야 되나 뭐 그러면 일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요. 네. 이런 고민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국회에서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것을 그냥 선거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22대 국회 개혁 과제들까지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전문성 있는 후보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해야 하고요.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에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전문성 있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연합이 이제 더불어민생연합이라는 각오로 뛰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민생고가 심각한 시기에 더불어민주연합이 정말 민생연합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최근에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또 열심히 설계하기도 하고 또 국민들께 설득하기도 하고 네. 정치적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뭐 옮기기는 어렵습니다만 욕설을 섞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많이 조급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욕설을 섞어서 격한 내뱉는 것보다
것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민생정책이 무엇인지를 내놓는 집권여당의 대표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보다 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 이 시급하게 국회에서 논의하면 선거 네. 중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의 대표는 야당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 선거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4월 3일에는 패스트트랙에 따라서 최상병 특검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네. 됩니다. 표결을 합니까? 본회의 일정 협의를 이제 해야 할 텐데요. 네. 저는 선거와 상관없이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돼서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또 관심도 높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유가족들과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빠른 시간에 최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정당이긴 합니다만 이제 의석을 확보해서 국회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법안들, 또 어떤 정책들 핵심적으로 밀어갈까요? 네, 일단 가장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정치개혁 법안도 있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민생정책들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외교안보 분야들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사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이 한 분야에만 특화된 정당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준비된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한정된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에게 무엇을 하고 싶냐, 뭔가 하나를 꼭 하고 싶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햇빛바람연금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햇빛바람연금인데요. 네. 재생에너지 전환을 하지 못하면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수출액이 40%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국민소득 234조 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네. 국민 경제 지금보다 더 성장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금이라도 유지하려면 아리백 해야 되는데 네. 이 정부에서는 아리백 모르면 어떻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고요. 네.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풍력 에너지 더 확대하고 우리의 수출 경쟁력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더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햇빛바람연금,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네. 일부를 주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정책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좀 해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왜 더불어민주연합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국회에서 싸워보니까요. 기자회견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하나하나 잘 짚어내고 고발해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포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에 정말 전문성 있는 후보들 많이 있습니다. 교육, 조세, 그리고 노동,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국회에서 정말 윤석열 정권의 실정 각 분야마다 낱낱이 고발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연합에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후보님들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신데 저희 후보님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또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님들을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좀 저희 지금 그럼 죄송한데 사진은 저희 여기 이쪽에 조금 인터뷰 중이어서요. 자, 누군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송창욱입니다. 네, 몇 번이에요? 30번입니다. 안타깝게도. 30번. 야, 송창 후보는 어떤 분입니까? 저는 국회 보좌관 생활을 좀 오래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그 능력을 좀 인정받아서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을 마쳤습니다. 네.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 시절에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제도 개혁에 좀 앞장섰고요. 네.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대한민국 혁신 전문가로서 비례대표 후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정치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대개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활 속에서 생활의 삶에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혁신 대한민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네. 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무려 27번 예, 허세영입니다. 네, 근데 옆에 30번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좀 겸손해집니다. 예, 우리 네. 후보께서는 어떤 네. 역할을 해오셨습니까, 그동안? 네, 저는 지역사회에서 강원도 의원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이나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지역 소멸에 대한 위협을 몸으로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정당도 지역 소멸이 위험하다고는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치유와 처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위험하다고 위험만 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대중요법이 아니라 뭐 핵심을 찌르는 그런 치유 방법들을 우리가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회에 들어가면 제1호 법안, 어떤 네. 법안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지역순환 3법과 그 3법을 제정하고 입법을 개정하는 걸 했거든요. 뭐 지역 공공은행 그 설립과 또 지역 기업의 지역 대투자를 촉진시키는 지역 재투자법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입니다. 같은 20대 23번 백혜숙입니다. 네. 자, 백 선생님은 네.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가락시장 아시죠? 우리나라 전체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가락시장에서 전문위원으로 4년 동안 활동했고요. 그래서 농산물 유통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대파 문제 좀 아시겠네요. 네, 대파 875원에 네. 그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4,250원짜리가 그 유통업체들 납품 할인가 지원 2,000원 해줬고, 그 다음에 대형 유통업체 1,000원 해줬고, 그 다음에 30% 할인해서 875원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대파.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하자라는 목소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어떤 정치 하시겠어요? 저는 1호 법안으로 공공식료 지원법을 발의할 텐데요. 우리 민생, 특히 이제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려면은 유통, 생산, 소비, 유통 중에서 유통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통 혁신을 통해서, 특히 공영도매 시장의 유통 혁신을 통해서 우리 온 국민의 이 밥상 물가를 최소한 10%는 낮춰드릴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예, 저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28번 최영석입니다. 예. 20 자, 선생님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법무사이고요. 사실은 이제 한 수십 년간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주력해 왔고, 예.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뭐 오송 참사라든가 혹은 잼버리 참사 이런 것들이 저는 그 규제에 네. 그 안전 참사들이 검사의 나라라는 어떤 불소통, 네. 이런 이제 상명하복 체제 혹은 비융통성 이런 데서 저는 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에 제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은 현재 윤석열 검사의 나라를 종식시키고 네. 앞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이런 정치 구도 그리고 네.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겠다 네. 이런 이제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7번 이주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살기 어려우십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 2년 만에 저희 30년, 50년이 지금 후퇴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죠. 우리 국민들이 진짜 오랜 시간 피땀 흘려서 싸운 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지금 나날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함께 아군으로서 정말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정권 교체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확실하게 3번 밀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주희 네. 변호사님 그동안 민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요. 네.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신다면 어떤 네. 법안, 어떤 의정 활동하실까요? 네, 저는 그 이번에 시민사회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저는 시민사회가 파견한 입법 활동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동료들과 함께 우리 노점상 특별법이라든지 농민기본법이라든지 또 배달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또 콜센터 노동자들 이렇게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한 법안들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 국회에서 단 한 명쯤은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애쓰는 그런 입법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감히 제가 그런 역할을 한번 이번에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7번까지 꼭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끝으로, 예.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저는 당직자 30년 생활한 비례대표 더불어민주연합 21번 박은미 후보입니다. 네. 민주당 당직자시고요. 네, 오랫동안 30년 네. 동안 당직자 생활했고요. 예. 사무직 당직자들 투표해서 네. 여성, 남성 투표해서 뽑았고, 예. 남자 14번, 여성 21번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그럼 21번이세요? 네, 21번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이 후보들이 확정되고 이태원 참사 광화문에 갔었습니다. 네. 근데 가족들을 보는데 울고 계세요. 너무 죄송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권이 이렇게 무기력한가? 정부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국가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자식들을 그렇게 많이 잃어서 광화문에 그렇게 모여 있는데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고, 그다음에 최상병 상황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고 저희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총선에서 정말 더불어민주연합에게 투표를 해줘야지만 이태원이나 그다음에 세월호나 최상범 같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연합에 꼭 투표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제 입법 활동도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회적 약자 혹은 또 이런 사회 참사, 사회적 참사를 참사와 관련된 법안, 법률 활동 이런 걸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태원 이런 네. 부분을 가장 먼저 해결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이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가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은 입법 활동을 하고 싶어요.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일자리 구조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입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우셔가지고. 예. 자, 저희가 조금 보시고요. 예. 경기장님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 2시 50분부터 4월 예, 10일은 어떤 2시 날이죠? 50분부터 정권 심판의 날이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뭐를 들까요? 우리가 회초리를 넣어야 된다,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힘은 투표에 있죠. 그 투표가 윤석열 정권의 정권이니까 여러분이 회초리를 들습니다. 일주일에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재명 안녕하세요. 네, 저와 제가 이제 소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원내대표하고 그 와중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전임 경기도지사를 할 때 제가 경기도지사 여기서 직접 보내. 청사에 갔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4인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 의원 두 분하고 저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6시 반부터 만나서 이재명 대표님과 거의 한 4시간을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왔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국가 운영 철학, 그리고 세계관, 역사관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지도십을 갖췄다는 것을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판단력이고 그 판단을 결정하는 결정력 그리고 추진력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그동안에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그러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오늘날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권 무슨 정권입니까 여러분? 압수수색만 했던 정권 아닙니까?
민생을 도외시하고 경제 폭망하고 인생 파탄 내고 한반도 평화 위기를 몰고 왔던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 이 초보 정권, 불량 정권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반드시 투표하실 거죠? 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저는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인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저는 가슴이 아픈 게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상병의 어머니가 인공수정해서 아이 하나 낳아서 국방의 의미를 지도록 해병대 입대를 해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럴 때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국가는 한 생명을 지켜주고 만약에 죽음이 있다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피의자를 빼돌리고 오히려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피눈물을 맺히게 하는 이 정권의 민낯인데 이종섭 호주 대사가 들어와서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에 국민을 무시하고 입틀막을 하고 언론을 막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닫았던 이 정부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어려우니까 이종섭 장관을 경질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가 이제 와서 이종섭 호주 대사를 경질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불량 정권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 저는 유권자 여러분들을 이제 지역에서 많이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2년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답답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 정권 그대로 둘 수가 있겠느냐? 무언!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정당도 그렇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부가 바뀌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정책의 순위를 만들죠. 정책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방송국 생활, 앵커 생활도 많이 하고 정치도 분석해보고 정권에 대한 향배도 분석해보고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국가의 청사진이 없고 국가 운영 철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에서도 국가 실용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외교이고 국내 정치에서도 경제정책, 특히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연구원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 R&D 사업을 통해서 생산시설도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인재 양성을 통해서 국가의 성장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 그런 거 있는지 봤습니까, 여러분? 이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누구 탓만 합니까? 남 탓만 하는 정권입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지켜봤는데 저는 앞으로 만약에 3년이라는 임기가 남았는데 이 3년 남은 이 시점에서 중간 심판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4월 10일 총선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표 한 표 만나서 이끌어주시고 모아주시고 힘을 만들어주셔야만 민심의 도우도한 물결이 이루어져서 윤석열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아주실 거죠, 여러분? 네! 얼마 전에 KBS에 고려 전쟁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대하 드라마. 옛날에 전쟁을 하면 큰 벌판에서 양 군대가 만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 대회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회전. 크게 만나서 싸운다. 그러니까 이 총선도 양 진영이 만나서 대회전의 성격을 띠는 거죠. 근데 이 대회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살수대첩이 있든 규주대첩이 있든 한산대첩이 있든 이 대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첩. 대첩이 뭐냐? 완벽한 승리, 대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승과 대승을 얘기하는 거죠. 한강 배트,
낙동강 벨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4월 10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지점이 어디냐? 우리가 서울 지도를 보면 Y축이 있어요. Y축이 종로에서 시작해서 중구, 성동구로 이어지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X축이 있어 한강을 이어지죠. 마포, 용산, 성동입니다. 그러면 이 접점이 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동구, 을입니다. 그러면 중구, 성동구에 박성준이 승리하면 어디서 승리하냐? 서울의 승리가 되고 민주당의 승리가 되고 대한민국의 승리가 되고 곧 국민이 승리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성준 구원만 외쳤습니다. 무능정권 심판하자. 한번 세 번 하겠습니다. 무능정권 심판하자. 무능정권 심판하자. 무능정권 심판하자. 그래서 여러분 중구 성동구의 이 4월 10일 대첩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승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에서요 승리를 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오만하면 지는 겁니다. 이 윤석열 정권 어떤 정권입니까 여러분? 오만 정권입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피눈물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경선에 경선을 하면서 한 땀 한 땀 피와 땀과 눈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4월 10일 총선에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을 만들어서 우리가 4월 10일 총선을 이루는 날 여러분의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길이 다시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만하면 무너진다고 했죠. 역대 정권에서 오만했던 정권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진실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유권자를 만날 때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땀을 흘리면서 만날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할 때는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선거에 임할 때는 절실하게 만들 때 절실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4월 10일 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절실한 심정으로 4월 10일 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을 모시고 경선 할 때 우리 2022년 대선 때 제가 경선 후보 이재명 당대표님의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대변인을 하고 대선 과정에서 당 대변인을 하면서 당대표님을 모시고 우리가 2020년 3월 9일 날 대선을 패배하고 그날 새벽에 3시인가 4시에 당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대선을 꼭 승리하다고 간절한 마음과 절실한 마음을 했지만 힘에 붙여서 아깝게 0.7%로 우리가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권을 뺏긴 가운데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쳤지만 정권을 뺏기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후진국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 이상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외교도 망가졌고 경제도 망가졌고 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는 이 형국에 여러분이 이것을 과감하게 막아줘야 된다. 막아야만 한다.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월 10일 날 선거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겨야만 한다.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대동단결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어깨에 동무하고 손을 잡아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당대표님께서 내리셔서 한 1분 오면 우리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오시기 전에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한번 3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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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운을 타서 저도 한번 외치겠습니다.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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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외칠게요. 보는 정권 심판하자. 이번 선거 4월 10일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무능 정권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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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능 정권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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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번에 우리 서울 선거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선거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민심이 매우 중요하고 중도층도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모든 분들을 함께해서 우리 민당을 지지해주고 또 박성준을 지지해주는 분들이지만 여기 계시지 않은 중도층들도 있습니다. 중도층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같이 갑시다.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그 심판에 함께 대우에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자, 노래 나올 때 우리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 모시고 같이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박수! 박수!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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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 선거는 40년 했잖아.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재명! 된다. 감사합니다. 여기 애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애기들 다칠까봐 괜찮을까요? 왜 아이들? 아니, 애들이 너무 정권 심판 날이다. 4월 11일 정권 심판 날이다. 4월 11일 정권 심판은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 4월 11일 정권 심판 날이다. 4월 11일 정권 심판 날이다. 4월 11일 정권 심판은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 더불어민주 승리한다.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희망의 민주 모두 함께해. 주민의 선의에 전진하는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희망의 비전 함께 노래해. 민주화 민주화 출생률 회복하고 행복한 미래 세대 2%가 권리로 국민의 삶을 지켜서 성장률 3% 회복 경제와 민생 살리고 4대 강국 마이크 테스트 하나. 미래 전략 산업 동동도 코너스피
완벽한 미래 세대 프로 물가 관리로 국민의 삶을 지켜서 성장률 3% 회복 경제와 민생 살리고 4대 강국을 위한 미래 전략 산업 노동도 고스톱 5천의 시대 민주당과 함께 더불어 민주 승리한다 민주 국민을 위한 민주 희망의 민주 모두 국민의 성리에 전진하는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희망의 비전 함께 노래해 민주당.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인 좀 찍어주실게요. 회장님, 일로 와. 뒤로 밀어요. 아직 안 돼. 더불어 민주 승리한다 민주 민주 희망의 민주 모두 함께 민주 삶에 전진하는 민주 미래를 위한 민주 희망의 비전 함께 노래해 민주당. 네,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박성준 후보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바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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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때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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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시면 안 돼. 따라오시면 안 돼. 많이 몇입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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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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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중구 성동구에 이재명 당대표님이 오셨습니다. 두개 함성 들어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이재명 세 번 하고 박성준 한번 세 번 해봅시다. 자, 한번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